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니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의 약 43%가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펜션, 카페, 치킨집 같은 자영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50대 부부들이 겪는 갈등, 바로 남편의 창업 꿈 vs 아내의 안정 욕구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남편은 인생 이모작을 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하시고, 아내는 괜히 위험한 일 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고 하시면서 부부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저도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담한 세 부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57세 남편분과 55세 아내분이셨어요. 남편분이 퇴직을 3개월 앞두고 갑자기 아내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나 강원도에 펜션 하나 알아봤어. 퇴직금하고 예금 합치면 딱 맞더라. 우리 거기 가서 펜션 운영하면서 여유롭게 살자. 아내분은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대요. 당신 미쳤어요. 펜션을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서비스업 경험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이랑 예금 다 털어서 펜션 사면 우리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해요? 손님 안 오면 어쩌고요? 남편분은 요즘 펜션 잘 되더라. 유튜브 보니까 다들 성공했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고, 아내분은 유튜브가 현실인 줄 아세요? 망한 사람들은 유튜브 안 올리는 거예요 라고 맞받아치셨어요. 결국 이 부부는 석 달째 이 문제로 매일 다투고 계셨어요. 두 번째는 59세 남편분 사연이에요. 이분은 이미 1년 전에 퇴직하셨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무료하고 우울하셨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카페 창업 제안을 받았는데 초기 투자금이 8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완전히 난리가 났대요. 당신 친구 말 믿고 8천만 원 투자해요.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몇 퍼센트나 살아남는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커피를 만들 줄이나 알아요. 손님 응대는요. 장사가 뭔지 알기나 해요. 남편분은 친구가 다 알려준다고 했다. 나도 뭔가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지만, 아내분은 친구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절대 안 된다고 버티셨어요. 결국 남편분은 우울증이 더 심해지셨고 아내분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기셨대요. 세 번째는 54세 남편분과 52세 아내분인데요. 남편분이 조기 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다면서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고 하셨대요. 아내분은 애들 아직 대학생인데 제주도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서울집 팔아서 제주도 가면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도 없잖아요. 라고 반대하셨어요. 남편분은 애들은 알아서 크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 한다고 하시고, 아내분은 당신은 낭만적인 생각만 하고 현실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완전히 평행선이었어요. 이 부부는 결국 별것까지 고려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그럼 이런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은퇴 후 정체성 혼란입니다. 50대 남성분들 중 상당수는 직장이 곧 정체성이었어요. 30년 동안 나는 회사원, 나는 과장, 나는 부장으로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퇴직하고 나니까 나는 누구지? 라는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창업을 꿈꾸시는 건데, 문제는 이게 철저한 계획보다는 감정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남편과 아내의 위험 감수 성향 차이예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도전, 성취, 새로운 시작의 가치를 두시고 여성은 안정, 안전, 예측 가능성 내 가치를 두세요. 특히 50대 아내분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냐고 생각하시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창업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예요.
많은 남편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펜션으로 월 500 벌었습니다. 카페 창업 1년 만에 성공 이런 성공 스토리만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된다는 통계는 잘 모르시거든요. 네 번째 원인은 소통 부족입니다. 남편분들이 혼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아내한테 사후 통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인생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사람인가 라는 서운함과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왜 창업하고 싶은지 남편의 속마음을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 사업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인지. 진짜 욕구가 뭔지 알아야 대안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욕구가 사람 만나고 싶다면 굳이 창업 안 하고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으로도 해결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현실 점검하기입니다. 창업을 정말 하고 싶다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게 하세요. 초기 투자금이 정확히 얼마 필요한지, 월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손익분기점은 언제인지, 최악의 경우 손실은 얼마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걸 엑셀로 정리해서 부부가 함께 보세요. 그리고 그 업종 경험자를 최소 5명 이상 만나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공한 사람 말고 실패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실험부터 하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다면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먼저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면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럼 큰돈 날리기 전에 현실을 깨달을 수 있죠. 네 번째 단계는 중간 지점 찾기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중간 지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퇴직금 전액 투자가 아니라 30%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 자산으로 보존하기. 서울 집 팔고 제주도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작은 공간 임대해서 시즌제로 운영해보기. 전업 창업이 아니라 주말 부업으로 시작해서 가능성 테스트해보기. 이렇게 하면 남편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되고 아내의 불안도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기한 정하기입니다. 만약 창업을 하기로 했다면 무한정 끌고 가지 마시고 명확한 기한을 정하세요. 1년 해보고 손익분기점 못 넘으면 정리한다. 2년 해보고 적자면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남편도 언제까지는 해볼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아내도 최악의 경우 기한이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단계는 전문가 상담 받기예요. 부부끼리만 얘기하면 감정 싸움이 되기 쉬우니까 제3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창업 컨설턴트한테 사업성 검토를 받거나 재무 설계사한테 노후 자금 시뮬레이션을 받거나 부부 상담사한테 갈등 조정을 받는 거죠. 제3자가 객관적으로 말해주면 부부가 훨씬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8세 남편분과 56세 아내분이 상담 오셨을 때 남편분은 강원도 펜션을 꿈꾸고 계셨고 아내분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돈도 벌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계속 대화하다 보니 진짜 이유는 퇴직 후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펜션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남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부부는 펜션 대신 지역 문화센터에서 목공예 강사로 활동하시기로 했어요. 남편분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쁨을 얻으셨고 아내분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죠. 6개월 뒤에 연락 주셨는데 펜션 안에서 정말 다행이다. 주변에 펜션 한 사람들 보니까 다들 고생만 하고 돈도 못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55세 남편분과 53세 아내분이었어요. 남편분이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내분이 반대하셨어요.
저는 일단 작은 실험부터 해보시죠 라고 제안했어요. 남편분이 친구 카페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는데 2주 만에 포기하셨대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서 있어야 하고 손님 응대도 스트레스고 원두값이며 인건비며 비용도 엄청나고. 이거 절대 못하겠어요. 큰돈 투자하기 전에 현실을 깨달으신 거죠. 결국 이분은 카페 대신 등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남편의 창업꿈과 아내의 안정욕구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꿈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꿈만 좇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고 중간 지점을 찾고 기한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명심하세요. 창업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부 관계예요. 사업은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부부 관계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